2번 스크 한번 봅시다. 자, 올해 지금 뭐랄까 이 지금 우리가 저번에 이 SK의 반대로 갔었죠. 뭐 인삼의 연승을 계속 예상을 했었는데 뭐 스크가 일정적인 부분들도 사실상 인삼보다 못했고 확실히 뭐 백투백적인 그런 요소도 있었고 뭐 하루 쉬고 경기하고 뭐 이러면서 사실상 SK가 진짜 타이트한 일정이었단 말이야. 그러고 뭐 지금 오늘 경기도 그때 백투백 이후로 지금 한 2일 쉬었나? 이틀 쉬었나 3일 쉬었나 쉬고 나서 오늘 또 이 장판 원정을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오늘 이후로부터는 사실 이 스크가 좀 뭐랄까 좀 일정이 좀 널널한 편이긴 해야 또 3월달에 경기가 있고 하니까는 그래서 이제 스크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에 뭐 말할 것도 없지. 뭐 김선영 날라다니고 원이 잘해주고 있고 그리고 또 뭐라고 해야 돼? 이 벤치 멤버들까지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지금 이 스크의 경기력이 지금 상당히 좋은 상황인데 근데 나는 좀 분명히 이런 것도 있어. 항상 이 국내 경기가 생각대로 흘러가진 않거든.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거든. 방향이 오늘 좀 전력적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이 SK가 뭐 동기부여적인 부분들도 사실상 뭐 당연히 오늘 이기면은 뭐 2위 자리도 노릴 수 있고 3위는 또 굳혀지는 거고 할 수 있는데 이 국내 경기라는 게 10연승 중인 인삼을 잡다가도 10연승 중인 인삼을 잡다가도 그 다음 이 연패하는 팀들한테 치는 게 또 국내거든. 또 국내라서 뭐 물론 이제 오늘 SK승 가실 분들은 뭐 당연히 저도 SK승 좋아 보입니다. 좋아 보이는데 그렇게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거야. 그리고 이제 이 스크 같은 경우 약간 좀 요런 패턴이 있죠. 요런 패턴. 올 시즌에 SK가 5연승이 없습니다. 이상하게 얘네들이 3연승하고 한번 끊기고 뭐 2연승하고 한번 끊기고 뭐 4연승하고 한번 끊기고 올 시즌에 유독 5연승 도전할 때만 되면은 뭐 수비가 무너지든 공격이 개판을 치든 좀 그런 부분들이 많았죠. 그리고 이 연승이 끊어질 때마다 어떻게 됐냐? 원정 경기에서 연승이 끊어졌었죠. 그래서 오늘 경기도 뭐 물론 이제 이 장판도 최근에 이승현이가 들어오고 이러면서 조금씩 이제 경기력이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그런 시점이라서 요거는 저는 장판이 끝까지 조금 비벼 볼 수 있는 그런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저는 잠깐 프레임 볼게요. 5.5라는 기준점이 국내에서 작은 기준점이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기 때문에 요거는 저는 장판 프레임 보겠습니다. 장판 프레임 보고 그리고 언어버 같은 경우에는 저는 요거는 좀 저득점 쪽으로 좀 보는 게 좀 낫지 않나. 근데 뭐 언어버는 사실 이 경기가 뭐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왜냐면은 뭐 어쨌든 양 팀이 또 오랜만에 또 경기를 하는 부분들도 있으니까는 최준용은 안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번 신한 마헨, 2번 하나 프렌 1번 신한 마헨, 2번 하나 프렌 자, 요 경기 요 경기 딱 말씀드릴게요. 신한승은 공짜야. 신한승 그냥 공짜입니다. 뭐 이 경기를 뭐 신한승을 뭐 재료로 가져가시든지 아니면은 뭐 보너스 배당으로 끼워 가시든지 물론 이제 배당이 이제 뭐 1.12 뭐 당연히 낮지. 당연히 낮은데 근데 이제 뭐 사실 올 시즌에 뭐 신한은행이 이 하나 만났을 때마다 잘 두들겨 팼죠. 얘네들 보시면은 하나만 만나면은 그냥 뭐 거의 뭐 좀 압도적이었어요. 압도적이었고
뭐 만났을 때마다 전부 다 또 거의 마연승을 다 기록할 정도로 좋은 모습을 또 보여줬던 게 이 신한은행입니다. 신한은행이고 뭐 그만큼 이 전력의 차이가 많이 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이 신한은행이 기본적으로 하나 애들을 또 잘 막았고 그리고 이제 오늘 동기부여도 빵빵하죠. 왜? 이 신한은행이 지금 뭐 2위 싸움도 있고 어제 또 썸이 이기다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은 4위로 떨어져 가지고 우리은행을 만날 수도 있어. 그래서 이제 오늘 신한은 무조건 이겨야 하는 경기. 근데 이제 뭐 이게 마행을 해주냐 아니면은 못 해주냐 요게 되겠죠. 요게 또 중점적인 게 될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요거는, 저는 요 경기는 이길 거면은, 신한이 이길 거면, 뭐, 물론 이제 뭐, 신한이 이런 똥배 받았을 때, 그 뭐야 KB스타즈전처럼 막 진짜 외곽 되도 안 한 외곽 존나게 쏘면서 존나게 안 들어가고 진짜 1쿼터부터 4쿼터 내내 질질 끌려다니고 마지막에 1분 남았을 때 겨우겨우 역전해가지고 뭐 그런 경기도 진짜 간혹가다 한 개씩 나오긴 하는데, 근데 저는 요거 사실 신한이 홈이기도 하고 신한이 홈이기도 하고 하나가 또 원정인 부분들, 지금 하나 원큐 보면은 진짜 얘네들 골 넣을 인간이 없다. 골 넣을 인간도 없고 사실상 뭐 격차도 너무 크고 동기부여도 있는 그런 마당이라서 요거는 저는 신한이 이길 거면은 그냥 대승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오늘 하나가 홈이었으면은 이제 좀 뭐랄까 어쨌든 하나도 좀 이 동기부여적으로 그래도 홈 경기에서만큼은 좀 더 집중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데, 근데 오늘은 또 원정이고 신한도 사실 이 뭐라고 해야 돼, 앞으로 일정 자체가 홈 경기가 별로 안 남았죠. 한번 볼까? 잠깐만. 몇 경기 남았는지 한번 볼까? 홈. 잠깐만. 요 경기하고 이 경기하고 오늘 하나랑 경기하고 언제고? 주말에 삼성생명과 마지막 홈 경기입니다. 마지막 홈 경기. 올 시즌 끝납니다. 그래서 요거 어쨌든 신한이 오늘 시원하게 대승을 거두고 다음 삼성생명전에 좀 승부를 볼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요 경기는 신한승과 함께 그리고 신한 마인승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언어버는 요즘 이 연홍 언어버 참 건들기가 애매하다. 왜냐면은 저번 주부터 지금 9연속 언더거든. 8연속 언더인가? 8연속 언더가 9연속 언더가 지금 계속 지금 언더. 어제 제가 오버를 봤지만 올 시즌에 8연속 이상 언더 뜬 적이 없었거든. 없었는데 근데 어제 9연속 떴죠. 어제 9연속 뜨면서 뭐 계속 언더가 뭐 날 건지 계속 언더가 날 건지 아니면은 뭐 오늘 오버가 날 건지 뭐 그거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어서 이거 언오버 패스할게요. 어제도 사실 오버 뜰 뻔했죠. 1쿼터 2쿼터 존나게 놀다가 3쿼터 4쿼터 그냥 뭐 던지면 다 들어가고 뭐 이러면서 언어버는 조금 어려운 것 같다. 알겠죠? 그래서 뭐 만약에 연홍을 형님들이 계속 언더를 갔다 이러면은 그냥 뭐 끊어질 때까지 언더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나도 이제 언더 가가지고 뭐 한두 번 먹긴 했어. 한두 번 먹긴 했는데 근데 이제 뭐 한번 꺾일 때까지는 언어버 안 건드는 것도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번 사마 2번 손보 1번 사마 2번 손보 이 경기도 배당이 좋아가지고, 뭐, 사실, 당연히 뭐, 사마가 이겨도 되고, 뭐, 손해보험이 이겨도 되고, 뭐, 이상하지 않거든. 이상하지 않은 부분인데,
한번 보면은 요거 지난번에 똑같이 이 배당을 받은 적이 있어. 이때 사마가 약 역배 받고 약 역배 받고 그리고 손보가 약 정배를 받으면서 이날도 아마 사마프렌승이 한 1.4 정도 이렇게 주면서 사마프렌에 몰렸단 말이야. 근데 결국은 손보가 3대 1로 이겨버렸죠. 이기면서 마헨을 했습니다. 마인을 해버렸죠. 그래서 이제 오늘 경기도 그때랑 똑같은 흐름이야. 그때랑 똑같이 손해보험이 약 정배를 받고 그리고 사마가 약 역배를 받았거든. 근데 지금 또 1.451을 주고 나서 지금 배당 1.3대로 떨어져 버렸죠. 떨어지면서 그때랑 완전히 지금 이 배당 흐름 자체가 완전히 똑같단 말이지. 똑같은데 그때 경기 내용을 살펴보면 1세트부터 4세트까지 완전히 치열하게 흘러갔단 말이야. 뭐 25대 뭐 듀스는 안 나왔지만서도 25대 23, 뭐 25대 22, 뭐 이런 식으로 진짜 어느 한쪽이 뭐 압도적으로 좀 이런 그런 부분들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경기도 저는 양 팀이 정말로 좀 치열하게 뭐 듀스 나올 수도 있고요. 듀스 나올 수도 있고 흘러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우선적으로는 오버 보겠습니다. 요거 만약에 4세트만 간다면 저는 오버가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손보가 한 세트 따고 사마가 한 세트 따면은 충분히 다득점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리고 이제 승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난 경기 때 이제 황태기가 좀 안 풀리면서 신승훈이랑 교체가 됐죠. 교체가 됐는데 근데 요건 또 좀 있어. 이크냐 아니면은 비에나냐. 솔직히 둘 다 못 막을 것 같거든. 둘 다 못 막을 것 같은데 근데 비에나가 그래도 저는 뭐 양팀 센터진이 둘 다 구리기 때문에 저는 요거는 그래도 비에나 쪽으로 좀 더 보겠습니다. 게다가 오늘 뭐 어쨌든 뭐 직전 경기에서 황태기가 좀 쉬었기 때문에 오늘 또 세터 싸움에서도 저는 황태기가 조금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굳이 본다면은 손해 보험이 그래도 이기지 않을까. 또 직접 맞대결의 또 배당 흐름도 비슷하고 그래서 이 경기는 손보승과 함께 그리고 근데 뭐 오버가 좀 더 좋아 보입니다. 이 경기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제 1번 흥국 2번 도공 1번 흥국 2번 도공 1번 흥국 2번 도공 또 바로 보자. 자 요 경기 흥국은 조금 변화가 있죠. 변화가 무슨 변화? 지금 두 가지 변화가 있죠. 두 가지 변화. 뭐 감독 바뀐 거. 감독 어쨌든지 그 김연경이가 그 은사입니다. 은사. 김연경 은사예요. 상당히 뭐 존경하는 감독을 모시고 왔습니다. 모시고 왔다 보니까는 오늘 데뷔전이겠죠. 데뷔전. 오늘 데뷔전이고 그리고 한 가지 더 김미연이가 지금 부상으로 지금 안 나오고 있다. 안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또 변수가 될 수 있어. 근데 김미연이가 이 부상당한 동안 당연히 김다은을 썼겠죠. 근데 김다은이가 생각보다 경기력이 좋았죠. 뭐 리시브도 뭐 어느 정도 버텨줬고 그리고 뭐 수비도 나쁘지 않았고 그리고 뭐 공격에서도 사실 김연경이 전위에 있을 때 김다은이가 이 앞에서 잘 해결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경기 지금 흥국은 찬스죠. 찬스. 무슨 찬스? 1위를 좀 굳힐 수 있는 그런 찬스야. 그리고 이제 김다은이도 이 김미연 말고 출전 시간을 보장을 받다 보니까는 갈수록 경기력이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이 흥국은 뭐 물론 김다은이 오늘 경기 어떻게 뭐 지난 경기처럼 또 잘할 거다.
뭐 얘가 완전히 살아났다, 완전히 이제 뭐 주전 붙박이 레프트로 자리 잡았다 이렇게 말은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간에 최근 흐름 자체는 굉장히 잘 버텨주고 있다 이겁니다. 근데 당연히 흥국의 강점은 당연히 김연경이랑 옐레나죠. 그리고 이제 이 도공 같은 경우 물론 도공도 참 뭐랄까 얘네들 참 어렵다. 얘네들이 도공이 이 서브 리시브적인 부분에서는 당연히 뭐 깔 게 없죠. 근데 이제 뭐가 문제야? 세터 문제고, 그리고 공격수들이 문제죠. 뭐 캣벨이라든지 박정아라든지 얘네들이 기복이 심하다 보니까는 뭐 터지는 날에야 얘네들 양쪽 쌍포가 뭐 경기를 잘해주면서 뭐 현건도 잡고 뭐 인삼도 잡고 하는 부분인데, 근데 얘네들이 안 터지니까 페퍼한테도 잡히는 게 이 도로공사죠. 그래서 얘네들 이 도로공사를 믿을 수가 없다.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뭐 어쨌든 흥국생명이 오늘도 홈 경기고, 흥국도 이제 앞으로 홈 경기가 몇 게임 안 남았어. 몇 경기 안 남았기 때문에 그래도 오늘 이 김연경이 또 존경하는 은사님의 또 데뷔전이기도 하고요. 홈 경기에서 확실히 또 집중력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저는 흥국승과 함께 그리고 마인승까지 충분히 도전해 볼만하다 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죠? 알겠죠? 자, 그리고 이제 농구 월드컵 농구 월드컵 이미 2경기 진행을 했죠. 진행을 했고, 뭐 당연히 제가 뭐 할 거였으면 분석을 할 거였으면 분석을 할 수 있었는데, 뭐 근데 사실 좀 요런 건 있어요. 지금 농구 월드컵 2차전이거든. 2차전인데 요거 한번 보고 갑시다. 요거 한번. 어느 번은 뭐 굳이 본다면은 잘 모르겠습니다. 굳이 본다면은 잘 모르겠습니다. 굳이 본다면. 자, 오늘 자, 일단 이거부터 알아야 돼. 이 농구 월드컵 본선 진출 확정 팀들, 이것도 봐야 됩니다. 이거 지금 레바논 확정됐습니다. 레바논 확정됐고, 그리고 뭐 뉴질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 필리핀 개최국으로 해가지고 확정됐어요. 그리고 이제 뭐 요르단도 있고, 요르단도 지금 뭐 경쟁 중이고, 그리고 뭐 호주 확정됐고요. 그리고 중국 확정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순위 싸움 하고 있지만 일본도 지금 개최국 자격으로 확정됐어요. 어쨌든 오늘 이란이 좀 주전들이 빠지면서 일본한테 대패한 그런 부분들도 당연히 있겠죠. 그리고 이제 이란이랑 이 카자흐스탄 얘네 둘이가 지금 경쟁해가지고 한 팀이 올라가야 한단 말이지. 본선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이 카자흐스탄이 일정이 좀 빡세. 얘네들이 좀 뭐랄까, 오늘 중국 만나고, 그리고 이 또 다음 경기가 호주를 남겨놨기 때문에 사실상 좀 이변을 일으키기가 솔직히 좀 힘들긴 합니다. 힘들긴 한데, 근데 가능성은 남아있다. 가능성은 일단 아직은 남아있는 게 지금 이 카자흐스탄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 경기도 이 중국이 뭐 주축 멤버들이 또 나오긴 하겠지만, 사실상 오늘 이게 홍콩에서 열리는 거라서 좀 로테이션을 돌릴 가능성이 저는 좀 높다고 생각 들어. 물론 이제 이게 당연히 뭐 23.5라는 핸디캡이 상당히 높긴 하지. 그리고 이제 뭐 중국이 지진 않을 건데, 최근에 이 중국이 국제 무대에서 보여주고 있는 좀 요런 부분들이 사실 뭐 폭발적으로 득점을 할 때도 있었지만, 이 확정을 짓고 나서 나름 이 핸디캡 값이 큰 마해는 사실 거의 잘 못했습니다.
거의 다 잘 못했어. 그렇기 때문에 오늘 경기도 중국이 당연히 이제 승리할 가능성은 조금 높겠지만서도 좀 로테이션 돌려가지고 좀 설렁설렁할 가능성이 좀 높고, 그리고 카자흐스탄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뭐냐, 이 득점이 잘 안 되죠. 득점이 잘 안 되다 보니까는 나름 경쟁팀들한테도 지고 좀 요런 부분들이 있었죠. 그래서 오늘 경기 이게 뭐 중국 마헨이냐 아니면은 어느 후보냐 요런 쪽으로 좀 따졌을 때 저는 요거는 이게 좀 카자흐스탄 쪽으로 조금 초점을 뒀을 때 저는 이 경기는 좀 일방적인 중국 흐름보다는 그래도 좀 카자흐가 좀 따라붙으면서 조금 지네들도 또 동기부여도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이 경기는 카자흐 프랜슨과 함께 그리고 이제 사실 이 카자흐스탄이 좀 중국의 높이를 좀 넘어서긴 좀 쉽지가 않아 보이거든. 그래서 이 경기 언더도 상당히 좋아 보인다. 저득점. 아시겠죠? 어차피 중국 애들이야. 뭐 1.5군에서 2군 돌릴 거기 때문에 사실 뭐 그렇게 득점력이 기대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저는 카자흐 프랜슨과 함께 그리고 저득점 보겠습니다. 알겠죠? 자, 요렇게 살펴봤고, 그리고 이제 그 뭐야 농월 새벽 경기들은 나중에 느바 할 때 같이 하겠습니다. 알겠죠? 이거 새벽 경기들도 좀 뭐랄까 그 본선 진출 확정 지은 팀이랑 그리고 지금 동기부여 빵빵한 팀들 있거든요. 있으니까는 뭐 그런 팀들 잘 골라가지고 가면은 또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자, 요렇게 이제 살펴봤고 그리고 추천받고 별 공개하고 멘트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끝.